사람들이 저한테 강사로 이제 저를 초빙을 할 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이런 목소리로,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맞습니다. 네, 무슨 강의 요청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준비해서 그날의 그 시간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마치고, 당일날에 이제 가서 뵈면은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분이셨냐고, 몰랐다고. 목소리 듣고는 한 30대 중후반 정도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니까 제가 강의는 능숙하게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얼굴을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어린 사람이 무슨 약간 이렇게 저를 좀 대우할 때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내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좀 나이 같은 걸 좀 많이 따지잖아요. 아직까지는 선후배 관계, 직장 선배, 뭐 후배 이런 것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젊은 강사를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깔보는 그리고 뭘 그렇게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의 나갈 때마다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더 어른스럽게 해야 되겠다. 완전히 목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려야 되겠다. 나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에서도 기선제압을 하지만 처음에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제 이미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외모도 그렇지만. 그래서 외적인 것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더 성숙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20대 초중반 때도 약간 이런 음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30대 중후반을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이 목소리를 관리를 쭉 해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늙으면 그냥 그게 또 그대로 제가 유지를 잘 하면 또 나이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목소리로 사람들의 나이가 가늠이 되는데 이왕이면 약간 나이가 어릴 때는 조금 더 고풍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좀 더 지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도 조금 프레시한 음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에도 나이가 있다. 목소리에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로 사람들이 목소리만 듣고 이제 그 사람의 나이를 약간 예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나이가 그 목소리를 전화를 이제 하면서 들리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나이가 어느 정도 짐작이 돼. 여러분, 목소리가 빨리 늙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배의 힘이 없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면요, 배의 힘이 사라져. 어렸을 때는 막 힘이 넘쳐, 이렇게. 막 힘이 넘쳐.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잘하고 이러다가도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6개월 넘게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퇴원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자기 목소리의 변화였대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프니까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배 힘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병이 낫고 퇴원을 했는데도 이제 그게 습관이 들어놓으니까 목소리가 완전 변해버린 거야. 힘이 있던 목소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지.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늙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배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배 힘도 사라지면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서 뭐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조용하게 자꾸 얘기하는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다 보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목소리를 힘없게 만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몸의 힘이 점점 사라지면서 복근의 힘이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 여러분,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잖아. 피부에도 탄력이 있죠. 피부에 힘이 있어. 근데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면서 그거에도 력자가 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힘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쪼글쪼글 늙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부에 힘이 없어지면서 목소리가 늙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란 거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허스키 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허스키가요, 호흡법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음성을 이상하게 이렇게 눌러서 사용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근데 호흡이 안 되면, 호흡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허스키가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은 배로 이게 호흡을 하면서 이제 뭐 목소리를 사용을 하고 뭐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목소리가 빨리 쉬어버리는 것도 호흡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바로 허스키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호흡이 잘못된 데서 쉰 목소리로 변하게 되고 허스키 목소리가 되고, 거기서 성대결절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가르쳤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요, 완전 허스키예요. 완전 심한 허스키. 근데 걔가 말할 때 딱 보면 알아요. 걔는 이제 저한테 성악을 배웠던 이제 학생이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건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요, 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호흡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니까 보세요. 윗몸 일으키기 진짜 못함. 목소리에 힘도 없고 윗몸 일으키기 못함.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여기에요. 배에 힘이 없어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야. 아무튼 제가 가르쳤던 그 중학생이요, 남자애가 목소리가 완전 쉬어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애는 대부분이 아주 큰 문제가 호흡의 문제였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오늘 제가요, 학교에서요, 그렇게 했는데요, 애들 만났는데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거요, 호흡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들, 말할 때 헐떡이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말할 때 호흡이랑 전혀 상관없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요,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애들이요, 저보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완전 짜증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숨 좀 쉬어라. 너 숨 좀 쉬고 얘기해.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애한테. 평상시에 호흡을 사용해서 말하는 습관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목소리 쉬는 일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애는 호흡을 굉장히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허스키가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애 말하는 거 보세요. 제 제자. 선생님 있잖아요. 숨 어디로 쉬고 있죠? 말할 때 숨을 어디로 쉬고 있죠? 당연히 평상시에는 코로 숨을 쉬죠. 근데 얘 지금 말할 때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어디로 숨 쉬고 있죠, 지금? 입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입으로 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자세 한번 보세요. 걔가 맨날 말할 때마다요. 안녕하세요. 말할 때마다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디가 들썩거리죠? 어디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어깨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업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실 때 혹은 그냥 숨을 들이마실 때 자기 어깨가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어깨가 올라가면 지금 거의 이쪽으로 호흡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흉식호흡. 여러분 흉식호흡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가슴으로 여기로 호흡을 하면 안 돼. 그러면 100% 허스키 생겨요. 또 자 메모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많이 받을 때 제가 20대 초중반에 강의했을 때도 많이 받을 때 50분 강의하고 50만 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10분에 10만 원짜리 강의예요. 저 어때요? 어깨 없애는 분 찾았어. 그러니까 목소리 허스키한 사람들이요. 목소리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쉰 목소리 나고 이런 사람들이 흉식 호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깊은 호흡에 대한 얘기는 월요일 날에 제가 쫙 할게요. 오늘 일단은 맛보기. 하지만 동기부여의 확실한 얘기. 자, 여러분. 목소리는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 목소리의 구성 요소가 뭐다? 공기예요, 공기. 서비스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기. 여러분, 공기가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아, 나 지금 될까? 민망해서 내가 지금. 아, 약간 요렇게?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약간. 힘이 없는데 이 정도야. 힘이 없어, 오늘. 보세요. 제가 이걸로 공기가 움직이는 거를 이걸 해볼게요. 아, 막 이렇게 움직여, 여러분. 미치겠네. 아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소리를 뒤로 보내잖아요? 소리는 뭐다? 공기. 공기를 뒤로 보내면 마이크로 소리가 안 들어가. 아, 지금 제가 볼륨을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지금 제가 방향을 생각해서 제가 공기를 계속 쏘고 있거든요. 먹는 소리, 안으로 먹는 소리, 이거 다 빼야 돼. 아, 약간.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좀 힘이 없어. 오늘 별로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요 정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보여드리고. 소리는, 목소리는 여러분 공기예요. 공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튼, 근데 이 공기를요, 공기를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 공기를 제가 밥, 음식,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먹은 게 없으면 사람이 에너지가 보다 덜 생기죠. 여러분,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등산을 가봐요. 오를 수 있어요? 산을 잘 오를 수 있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여러분, 산을 오르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뭐? 음식.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등산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우리가 목소리를 여기서 냅니까? 지금 제가 또 다운시켰어요. 소리 공기를. 이렇게 냅니까? 소리를. 소리가 어디에서 나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입이라는 신체 부위에서 입이라는 곳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이쪽에 보다 지금 우리 신체에서도 높은 위치에서 이 목소리란 게 공기란 게 표출이 돼야 돼요. 나와줘야 돼. 산도 오르려면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먼저 섭취를 해야지 그 힘을 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듯이 공기라는 애를 먼저 섭취를 해줘야 돼. 공기라는 애를 먼저 섭취를 해줘야지 신체의 위치 중에 위쪽에 있죠. 얼굴이. 얼굴에서 목소리를 밖으로 빼내게 되는데 공기를 먼저 먹어서 에너지를 채워야지 이 공기를 사용을 해서 이 위치에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제 제자 그 남자의 공기를 충분히 먹지 않고 사용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합니다. 말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 목소리가 공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헐떡대지 않고 말을 하려면 공기를 일단 많이 섭취를 해야지. 공기를 가지고 사용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지. 밥을 먹어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산에 가든지 하죠, 그쵸? 근데 우리는 막 아웃풋만 생각해. 말을 하는 거, 목소리를 내뱉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강의를 하고 남이 하는 그런 강의를 완전 딱 쓸어버리는 아주 그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로 들어가는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이걸 막 공기를 빼내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인풋부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마셨습니다. 분명히. 요만큼 마셨어. 느낌으로 치자면 한 요만큼 마셨어. 요만큼 마셔놓고, 선생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말은 또 많이 해. 인풋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웃풋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힘이 없어. 여러분, 공기가 한번 소갈될 때까지 얘기를 해보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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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죠. 이 끝 부분에 이 목소리 있잖아요. 허스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공기가 부족하면 이렇게 압축된, 압작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샤일롱님 이해 잘 못하시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성악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분위기 흐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성악 가르치는 거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 밥그릇에 밥이 이미 담겨 있어. 거기서 꾹꾹 눌러서 더 담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일단은요. 괜찮아요. 점점 하다 보면 서로 집중이 잘 되겠죠. 질문자들의 채팅으로 인해서 이제 좀 집중이 흐려지는 건 있지만 서로 집중하게 노력하면은 집중은 계속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잘 채우고 싶으면 일단 깨끗하게 비워야 돼.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채우는 거예요. 훈련하면 다 되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훈련하면 다 됩니다. 이해도 제가 목소리 바꿨어요. 아까 선생님 있잖아요. 이해 제가 목소리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걔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할 게 뭐냐면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 자기가 숨을 들이마실 때 평상시에 흉식 호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방법. 어깨가 올라가면 자기가 호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깊은 거는 딱 정리해서 제가 지금 또 뒤에 약속이 있으니까 깊은 건 정리해서 월요일 날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건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를 일단은 계속 조금 해보세요. 일단은 입으로 뺄 때는 입으로 빼. 저 지금까지 뺐어요. 생각보다 오래 빠지거든요, 공기가.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공기를 쫙 뺄 수 있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뺐어요. 근데 많이 빼면 머리가 핑 돌아. 핑 돌 때까지는 공기 빼지 말고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이제 그릇을 비워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비우세요. 마실 때는 코로 마십니다. 훈련하실 때 일단 이렇게 하세요. 공기를 비워낼 때는 입으로 비워내고 마실 때는 코로 마십니다.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뭐냐면 코로 마실 때 막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습관이 잘못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소리를 내지 말고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잘 들이마시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혐오감을 주면 안 돼,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부터 단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요. 계속 공기를 비워내고 채워놓고 말하고 또 공기를 비워놓고 공기를 비워내고 또 들이마시고 말하고 이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소리에 탄력이 생기는 게 느껴져.
근데 일단은 복식 호흡을 더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월요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일단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들이마셔서 짧은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안정감이 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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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거 한숨에 간 거거든요. 더 할 수 있어. 호흡이 잘 되면 오래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가수 이승철 씨.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 노래 부를 때 밖으로 그거 엄청 오래 지르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호흡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할 때 목소리 깨끗한 사람들, 호흡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음 쫙 잘 빼는 사람들, 호흡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공기를요 비워내고 그리고 비워낸 상태에서 제대로 채워서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하나 읽어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제이라고 합니다. 한다 치면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갈 때 처음에는 가장 작은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호흡을 사용해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좀 안정이 된다 치면 조금 더 긴 단위로 호흡을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아예 한 프레이즈를 호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또 습관화 시키세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점점 이게 안정이 돼서 자기 목소리에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든다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공기를요, 사용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을 할 때 공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제대로 돼요. 인풋이 제대로 돼야지 아웃풋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숨을 들이마셔 놓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셔 놓고 그 마신 그 공기를 사용하면서 음성을 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잘 빼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잘 마시고.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공기를 잘 마시지 않고 공기를 축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기를 사용해버려요. 말을 사용해버려요. 그니까 어지럽지. 밥 안 먹고 등산 가면 머리 어지러운 것처럼 공기 들이마시지도 않았는데 막 공기만 막 사용해대면 머리 어지럽죠. 들어있는 공기가 없는데 막 억지로 막 공기를 빼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니까 어지러운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카이프로